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애 발굴 마쳤으니까 이제 또 민생 발굴 넘어가셔야죠. 제가 근데 넓게 보면 정치 얘기긴 한데 뉴스를 보다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한 달 넘은 얘기긴 한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무운을 빕니다 사건인데 이른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예비후보의 그 대선 출마 장면을 보고 짧게 뭐 무운을 빕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네. 주요 유력 언론사의 한 정치부 기자께서 그 무운을 빕니다를 없을 무에 운자로 해석해서 안철수 대표 운이 없기를 빕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되게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저희가 카톡방에서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논란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네. 맞춤법 얘기를 저희도 방송하면서 몇 번 했잖아요. 네.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깬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꼭 맞춤법이랄까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기억나세요? 혹시 이 논란? 기억나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로 뭐 이제 막 사람들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네. 꼭 그 정도는 아니다까지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저도 모르는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변명하듯이 네. 혹은 또 이렇게 옹호해주는 글로 또 쓰시는 분들도 네. 있고 이거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지금 네. 기자는 아닌데 어떤 선배 기자가 양심 선언을 하고 맞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랐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게 잘 안 쓰는 말이다 맞아요. 일종의 사어처럼 해서 옹호를 하고 근데 저는 네. 무운을 빕니다 라는 말을 우선 기자라는 분이 네. 몰라서 일단 안 되는 수준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네. 그게 그 정도까지 어려운 단어일까? 그리고 그게 설령 본인이 그 정확한 버케블러리를 모를지라도 네. 컨텍스트를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허. 저는 그거는 조금 소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상당히 생각하세요. 그 네. 냉정한, 네. 단호한, 비판적인. 왜냐하면 그게 네. 이거 넘겨짚기지만 네. 운이 없음을 빈 거 아닌가라는 거는 사실 네. 자극적으로 쓰고 싶은 기자의 마음 아닐까? 그 포인트 아주. 그거는 저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음. 자본 논리로 어떻게 하면 뷰수를 더 올릴까 이런 형태로 자꾸 정쟁을 붙여가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딱 그 질문으로 이제 일종의 트리거, 네. 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정치뿐이 아니라 언론이나 뭐 언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지만 네. 좀 신사다워질 필요가 있다. 좀 점잖아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회 언론이라는 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엘리트주의가 일반 사람들과 유리되어 있는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잘 해석해주고 혹은 때때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지라도 네. 그간에 이제 거간을 잘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라리 무운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해서 오해를 낳게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칼럼 같은 비판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이건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칼럼을 쓴다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거기서 어떤 무식을 드러내는 이 부분은 무지를 드러내는 무식과 무지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소양의 문제가 더 있지 않나. 내가 빨리 선점하고자 하는 효과. 이게 굉장히 좀 어린 기자한테서 나왔다고 전 들었는데 네. 좀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좀 찌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을까를 들킨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안철수랑 이준석이랑 사이 안 좋고 이준석이 안철수 디스하는 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랬겠지. 네. 뭐 운이 없다는 뜻인가 보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되게 무비판적으로 마치 자동 함수처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련히 이준석이 안철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줬을 턱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이게 무운을 빕니다라는 말이 엉뚱한 해석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맞아요. 이게 얼마나 증폭이 됐었을까를 생각해 맞아요.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언론 환경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참 씁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언론계 말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도 네. 이거는 조금
문제점을 하나 좀 드러낸 그런 부분이 음.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이 기자님께서 요거를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게 생방송 중에 사실 일어난 일이어서 더 네, 그랬던 네, 네. 건데 방송 후반부에 요거를 정정하면서도 명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네. 한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뭐 맞아요, 아닐 맞아요. 수도 뭐, 있다고 뭐 그런 하네요라는 식으로 형태로, 예, 예. 돌리는 바람에 이게 더 음.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된 거거든요. 네. 조선시대 때 사관원, 뭐 사헌부, 뭐 네. 홍문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양사 뭐 하면서 나왔던 그렇죠. 뭐 언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뭐 지금 딱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꼭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대가 음.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자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앞에서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게 참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면구스럽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기보단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더 건강한 정보를 줄까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저널리즘, 네. 네, 어떤 기자 정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퇴색된 게 아닐까. 맞아요. 이게 과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다시 기자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자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개념인데 네. 저는 최소한 기자들 스스로가 그걸 음.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인들의 에고를 세상 사람들이 다 기레기라고 할지언정 네. 본인이 기레기가 되는 길을 굳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직도 기자들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본인들이 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 셰프님하고는 저하고는 뭐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막 기레기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기자님 앞에서 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전 이런 말까지 그분한테는 하진 않지만 그런 사과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자체가 전 더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지만 기레기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면 되는 건데 그치. 단어 자체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한테 모욕적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조쿠나 셰프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는 그냥 기레기 막 말 쓰거든요. 네, 심지어 그치. 저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네, 말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참 이 언론에 대한 이런 기대치들이 많이 불신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맞아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걸 생방송으로 보지 않아서 네. 어떤 언론사였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네네네. 근데 이럴 수 있는 건가? 네. 예전에 그냥 원우 씨랑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요즘 어리신 분들이 네. 사흘 뭐 맞아요. 뭐 사흘. 논란? 사흘이 왜 3일이야? 뭐 4일이어야지. 뭐 그리고 뭐 이틀을 쓰실 때 저 자주 보거든요. 이틀 숫자 이틀. 숫자 2 쓰고 틀 쓰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그 오타 때문에 아마 컴퓨터로 쓰다 보면 네. 그렇게 사람들이 딱 그 바로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서 관대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을 보면서 저 역시 한자를 잘 몰라요. 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한자나 독서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말에 너무 많은 부분이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입장이랑 달라요. 맞아요.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떠나서 전혀 달라요. 이건 언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자 교육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독서에 대한 교육. 이게 그쵸. 여러 어휘를 좀 네. 많이 익혀놔야 이 감각이 딱 감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운을 그렇게 해석하는 감도는 일종의 저항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싸움을 붙이고 싶어도 맞아요. 야 이건 무리수잖아라는 일종의 그치.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예 상실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소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냉정한 코멘트. 이 민생 발굴에 대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볼륨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좀 더 해달라. 네. 좀 더 지금 뭐 선거도 좀 다가오고 있는데 네. 더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저는 있어요. 사실. 그 정도의 근데 지식이 없습니다. 이게 또 겸손한 사람을 데리고 방송하려니까 볼륨 올리기가 쉽진 않지만 저희가 또 다음번에도 민생 발굴 다른 또 이벤트를 가지고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또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저 너무 재밌었어요. 권예님 너무 재밌었고 네, 권예님을 다시 모셔도 되고 권예님 다시 모셔도 되고 아니면 꼭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은 우리도 부담스럽고 맞아, 막 돈도 줘야 될 거 같고 막 그러니까 우린 돈도 없는데 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조금 일상의 소소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네. 저희 이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 4학년 때 전 취업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여러 교양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오, 우와. 그게 좋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어도 되고 되게 네. 유명한 사람이어도 되고 사람의 어떤 포지션과 상관없이 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 프로젝트로 그룹 네. 과제였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학원 강사를 했었고 네. 저희 팀은 또 저희 선배들은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작고하시기 전에 그 네. 이주일 선생님이 이주일 선생님의 어떤 뭐 거의 마지막 인터뷰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학생들에게만큼은 의미 내가 있다. 약속했던 거 지켜주고 싶다. 오, 그래서 의미 있다. 뭐 이주일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네. 꼭 이주일 선생님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유퀴즈 언더블럭처럼 뭐 유퀴즈 언더블럭이 아니라 유퀴즈 언더 호우시절. 그래서 조퀴즈. 그냥 우리 둘이 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게 우리 청취자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각 분야에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색깔 안에 있는 우주가 다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꽃봉오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난번에 권예 작가님을 만나면서 한번 해봤었어요. 그 권 작가님 방송을 들으시고도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또 그렇죠. 용기를 얻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섭외력이 딸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럼 권재슬 작가님한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추천해달라고? 권 작가님한테 섭외를 그냥 던지는 거야. 밀어버리는 거야. 권 작가님 누구 없을까요? 약간 전혀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권 작가님은 우리 방송을 본인 나온 거 말고는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못 들을 것 같아. 다시 전화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꼭 뭐 내가 뭐 책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맞아요. 책이 나오는 건 너무 큰 이벤트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을 모셔서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신 분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뭐 갑자기 댓글이 끊기겠는데 위험한 발언이야. 마치 경매장에서 내가 되게 큰 가격을 불렀는데 더 이상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같은 느낌인데 그런 류의 저희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리고 저는 그런 스킬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원우 씨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모셔오든 뭐 정말 뭐 우리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성인을 데리고 하는 거라면 분명히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있을 거라는. 초등학생은 우리가 안 돼. 우리가 아마 나갈 거야. 우리가 인터뷰 당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재밌네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보팅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민생 발골과 지금 연애 발골이라고 하는 서브 코너가 있다고 하면 뭐 주변 발골 혹은 뭐 인맥 발골. 두 남자가 만난 사람. 네, 두만사. 두만사를 좀 더 진행해보는 것도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는 청사진까지를 말씀드리면서 나를 발굴해줘라고 해서 자원하셔도 돼요. 그런 코너를 또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도 그 코너에 아무도 안 올릴 것 같다는 게 너무 명백하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호우 시절.